안녕하십니까. 슈퍼개미 이세무사의 3박자 투자법 파트 3 21장 주식 투자자의 동기부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동기부여 강의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강의는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 강의가 아니고 인생 강의 또는 자기계발 강의 또는 소위 말하는 동기부여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막 이제 1분 시작했겠죠. 이제 30초. 또 마지막 한 20분이나 25분이 끝나겠죠. 30분, 25분. 25분 동안 지금 내가 뭐 듣고 있지? 이렇게 좀 헛웃음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이러려고 이 시간에 이 강의를 듣고 있나?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우스갯소리를 한번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주식 투자자들한테 강의를 하다 보면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과 시청자들 또는 강의 참석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정확히 정반대예요. 저는 종목은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은 종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이러한 동기부여, 주식 투자를 왜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들은 그거를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살아남았을지도 모르죠. 왜? 저는 한 종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책을 쓰고 나서 신문 기자님들 몇 분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다 똑같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종목에서 가장 큰 수익이 났나요? 저는 20년을 투자했기 때문에 매매한 종목은 수백 종목이 되고요. 더블 이상 난 종목도 100종목이 넘는 것 같은데요. 어느 종목에서 큰 수익이 났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또 별로 중요하지도 않았고요. 그때 그 당시에 그냥 최선의 종목을 사서 수익이 났을 뿐이지 이 종목 대박이었어 영웅당첨처럼 왕년에 이런 종목 샀었지 그게 기억에 남으면 진정한 프로가 아니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단지 저는 제가 설정한 루틴대로 해서 그 루틴값에 맞는 설정값에 맞는 종목을 매수를 하고 이익 실현을 하고 그것을 20년 동안 반복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익이 많이 나 있는지도 모릅니다. 20년 동안 어떤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낳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너는 20년 동안 한결같이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니? 라고 물어봐야죠. 그게 저는 저에 대한 진정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성공하고 싶은 주식 투자자가 있다면 야 이세무사 너는 어떤 종목을 사니? 어떤 종목에서 수익이 났니? 어떤 기법을 쓰니? 저는 궁금해하지 마세요. 너는 어떻게 20년 동안 한결같이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니? 라는 걸 궁금해 하셔야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너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니? 라고 궁금해 하신다면 그분은 분명히 성공하실 거예요. 왜? 제 얘기를 듣고 공감하신다면 바로 여러분도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 얘기를 듣고 제가 이 종목에서 수익 났는데요? 그게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보탬이 되겠습니까? 또 제가 어떤 기법을 썼는데요? 그게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워렌 버핏이 어떤 기법을 쓰는지 몰라서 우리가 못 따라하는 게 아니거든요. 워렌 버핏은 워렌 버핏이고 이세무사는 이세무사일 뿐이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각자의 여러분들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3박자 투자법의 책 1장에 당신의 타입을 알라라고 했던 거고요. 워렌 버핏 타입이 있고 제 타입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타입이 있는 거예요. 그 타입에 맞는 투자 전략, 투자 종목 선정, 기법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대원칙은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할 건데? 열심히 하자죠. 열심히 하자. 어떻게 열심히 할 건데? 21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동기부여가 중요한가? 주식 투자가 아니더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분야에 우리는 동기부여가 중요한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강사들 중에 가장 큰 돈을 받는 강사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동기부여 개발 강사예요. 자기개발 강사. 막 혼내주고. 이런 분들 성공한 동기부여 자기개발 강사분들은 한 시간에 막 1,000만 원씩도 받아요. 거의 트로트 유명한 트로트 가수분들 행사 한번 가서 노래 한두 곡 하고 1,000만 원 받는 그 수준으로 받습니다. 왜?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강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동기부여를 확
공감하게 해주는 그 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한 분이라도 그래, 내가 주식 투자자로서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결심을 한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을 성공하는 걸 수도 있죠. 왜? 기법 하나 설명해줘서 100명이 듣고 한 명도 성공 못할 수도 있지만 동기부여 강의 한 번 했는데 100명이 듣고 한 명만 결심을 한다면 그분은 적어도 주식 투자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기법 강의보다 동기부여 강의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럼 왜 동기부여가 중요한데? 어렵기 때문이에요. 뭐가? 주식 투자가. 여러분들 쉬운 거 할 때 동기부여 의미 없어요. 왜? 열심히 안 해도 얻을 수 있는 건 동기부여가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데 하면? 우리 막 밥 먹는데 동기부여가 필요한가요? 너무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할지 모르지만 밥 먹는 거 동기 필요 없어요. 누구나 다 먹고 싶어 하니까. 영화 보는데 동기부여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어요. 왜? 누구나 다 10,000원만 내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영화 볼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할 수 있거든요.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동기부여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밥을 먹을 때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맛을 보기 위해 먹는 건 동기부여가 필요하겠죠. 영화를 볼 때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서 하루에 5편씩 보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즐기기 위해서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밥을 먹는 거에는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아요. 동기부여가 필요한 이유는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기 싫은데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기가 싫어. 가뜩이나 하기 싫은데 또 열심히까지 하래. 그래서 우리는 동기부여가 필요한 거예요. 동기부여가 필요한 이유는 하기 싫은데도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니? 제 스스로 정윤아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생각하게 하는 마음. 그러면 왜 해야 되는데 바로 거기에 왜 부자가 되고 싶은 데가 나옵니다. 왜? 주식 투자가 뭐라 그랬어요? 부자가 되기 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돈 벌기 위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라는 마음이 있다면 주식 투자 하기 싫어도 공부하기 싫어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식 투자를 좋아서 하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억지로 해야 되니까 하는 사람,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내가 왜 부자가 되고 싶은가 생각해야죠. 나 부자가 되기 싫은데요. 주식 투자 하지 마세요. 못하러 스트레스 받으면서 못하러 주식 투자해요. 그렇지 않아요?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되지. 나 벌써 부자인데요?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하기 때문이고 돈을 버는 이유는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왜 부자가 되고 싶은데? 그럼 저는 왜 부자가 되고 싶었을까요? 제 얘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저는 뭐 그렇게 아주 가난한 부모님은 아니었는데 뭐 이렇게 좀 부모님이 사실 사업이 좀 잘 안 되셨어요. 사업을 하시다가. 그래서 이제 점점 가세가 기우는 뭐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돈의 개념을 모를 때부터 아, 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건 못 하면서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왜? 막말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싶어도 뭐 좀 큰 일이 있는 날 짜장면을 먹어야 된다거나 뭐 보통의 집이 그랬겠지만 뭐 G.O.D의 노래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지 뭐 이런 노래가 있듯이 저희 집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치킨을 먹는다거나 짜장면을 먹는다거나 뭐 삼겹살을 먹는다거나 이런 건 굉장히 큰 날 뭔가 이벤트가 있는 날 또는 저는 사실 그거보다 더 속상하고 지금 생각해도 약간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게 뭐냐면 배우고 싶은 걸 못 배웠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뭘? 여러 가지들. 태권도, 뭐 주산학원, 웅변학원, 좀 더 부자애들이 했던 테니스, 수영 이런 것도 좀 하나도 못하고 컸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학원에 학자도 못 가보고 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일부러 안 보내신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돈을 벌고 나서부터 제가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요.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많이 했어요. 어떤 대리만족? 뭐 이렇게 잘나 보이진 않는 그런 개그맨들이 뭔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결국 나중에 잘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이 많이 나고 감명 깊었던 그런 프로젝트들을 무한도전 프로그램에서 뭐 이렇게 스포츠 댄스도 있었고, 뭐 조정 경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배우는 과정들, 그런 게 저는 굉장히 보기 좋아요. 근데 저도 돈을 벌고 나서부터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운동 중에 운동신경이 이렇게 좋지는 않지만 웬만한 건 다 레슨을 받으면서 다 배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영, 테니스, 뭐 복싱, 아이스하키, 웨이크보드, 스노우보드 다 배웠어요. 다 정식으로 선생님들한테 레슨비를 내고 배웠습니다. 왜 그랬냐고 묻는다면 하고 싶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제가 하고 싶다고 하지 못했어요. 그게 돈 때문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왜 부자가 되고 싶냐고요? 큰 욕심은 없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해외여행에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능력, 맛있는 걸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능력, 더 나아가서 야 기부는 안 하니? 약간 합니다. 기부 역시 내가 하고 싶은 정도의 수준으로 기부를 하고 싶을 때 하는 능력, 그것도 역시 능력이죠. 그래서 왜 부자가 되고 싶은가에서는 결국은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약간의 트라우마, 그리고 뭐 요즘 말하는 흑수저, 금수저에 있어서, 금수저는 아니었겠죠. 근데 제가 요즘 좋아하는, 제가 만든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 흑수저 금밥상 차리기라는 말이 있어요. 금수저가 흑밥상 차린 거 진짜 많이 봤거든요. 부모한테 돈 많이 물려받으면 뭐예요? 자기가 그거를 지킬 능력도, 키울 능력도, 그런 그릇도 안 되는 그런 금수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럼 그런 금수저들은 결국은 흑밥상에서 흙을 퍼먹게 되더라고요. 저는 금수저는 아니더라도 밥상은 금밥상으로 차리고 싶었어요. 그게 바로 제가 부자가 되고 싶었던 사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돈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꿈이 제 주변에 막 제 뭐 어디 책상 앞에 뭐 제 신발 주머니에 뭐 가방에 백조의 꿈이라고 쓰고 다녔어요. 백조 무슨 그 날아다니는 새 백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백조의 돈을 벌고 싶었어요. 아마 한 중학교 때 정도 만들었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저도 물론 공감하지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미친놈 아니야? 공감합니다. 백조가 사실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크다고 안 느껴졌어요. 왜? 한번 볼까요? 저는 이제 숫자나 확률 이런 거 되게 좋아했는데요. 이곱놀이라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2배씩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빨리 할 수 있어요. 2,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 2배를 10번 하면 1000배가 돼요. 1000배하고도 24배가 남죠? 자, 1억을 2배 10번 하면 1000억이 되는 거죠. 1000억을 2배 10번 하면 100조가 되죠. 즉 1억을 2배를 20번만 하면 100조가 돼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친구들하고 이렇게 홀짝 게임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 2배 10번 맞출 수 있거든요. 20번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2배를 20번만 하면 100조를 버니까 100조는 금방 벌 수 있겠다. 나는 어른이 돼서 100조를 벌어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100조를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배를 벌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되죠. 제가 찾은 그 무언가는 바로 주식 투자였습니다. 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냐고요? 제가 찾았던 2배를 벌 수 있는 무기였던 거죠. 주식 투자로 1억을 2배씩 20번만 성공하면 100조를 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98년, 99년 당시에는 한 달에 2배도 쉽게 났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초기에 시드머니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뭐 거의 처음에 월급 받던 금액으로 했고요. 뭐 몇백만 원이 금방 몇천만 원이 되고 몇억이 되고 몇십억이 되고 그 과정이 아까 말했던 2배를 한 10배 성공하면 1억이 1000억이 되는 과정? 그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2배를 10번이나 성공하냐? 그 당시 98년, 99년에는 코스닥의 열풍이 있어갖고 줄상한가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정말 잘만 잡으면 일주일에도 2배가 났거든요.
한 달에 2배는 좀 우스웠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처음에 1, 2년 주식을 해보고 야, 이거 정말 1000억, 100조 벌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2000년 밀레니엄이 되니까 밀레니엄 파동, 거품이 뻥 터지면서 제 계좌가 막 툭툭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느꼈죠. 아, 2배를 매번 벌 수 있지만, 몇 번까지 성공할 수 있지만 다시 반토막이 날 수도 있겠구나. 굉장히 위험을 인식하고 조금 매매를 줄였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 당시 매매를 줄였던 게 지금까지 롱런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왜 주식 투자를 하느냐고요?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그러면 이런 반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야, 주식 투자 말고도 부자가 되는 방법은 많아. 뭐가 있죠? 부동산 투자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억대 연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럼 그 중에서 왜 주식 투자가 좋은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은행에 돈을 넣으면 무위험 수익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1년에 2% 언제 부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테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거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연봉급여자가 돼도 돈을 벌 수는 있지만 그것만 해서 돈을 버는 시기는 분명히 지났다고 봐요. 왜?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또 그 돈이 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 내가 돈의 노예가 안 되더라도 돈이 나의 노예가 돼서 내가 돈을 벌고 또 돈이 돈을 벌고 그렇게 하면 두 군데서 돈을 벌잖아요. 당연히 재테크를 하는 시대죠. 자,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 주식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을 해야 될까요? 주식을 해야 될까요?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타입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동산에 적합한 타입이라면 부동산이 유리하고요. 주식에 적합한 타입이라면 주식이 유리할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직접 해봐야죠. 너는 해봤냐? 해봤죠, 저는. 저는 부동산 공부하기 위해서 부동산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실무도 약간 해봤습니다. 발을 살짝 디뎠다 냈죠. 발을 살짝 디뎠다가 뺐습니다. 왜? 해보니까 부동산은 저랑 타입이 안 맞더라고요. 역시 저는 주식 투자자 체질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공부를 하고 경험도 했기 때문에 틀린 판단은 아니었다고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식이 맞았어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주식이 좋은 시장인지 부동산이 좋은 시기인지 지금 시기가 어떤 건지인데 그거는 타이밍에 따라 다른데 이 방송을 찍고 있는 2017년 상반기에는 확실한 건 주식이 더 좋은 시기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 중에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 둘 다 관심이 있다면 당분간은 주식이 더 유리하다는 말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주식의 여러 가지 자유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경제적 자유를 빼고라도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서울에서도 할 수도 있고 제주도에서도 할 수도 있고 밴쿠버에서도 할 수도 있고 뉴욕에서도 할 수도 있고 파리에서도 할 수도 있고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또 언제든지 할 수 있죠. 주식시장 열려있는 시간 그 시간만 하면 나머지 시간은 언제든지 제 자유시간인 거예요. 한국으로 치면 6시간 반만 거기다가 중장기 매매로 돌려버리면 하루에 한두 시간만 해도 돼요. 장 시작했을 때 1시간, 장 마감할 때 1시간. 더 중장기로 돌려버리면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 그냥 시간 내서 연구하면 돼요. 저 요즘 단기 매매를 열심히 하고 해서 장중에 자리를 안 비지만 단기 매매 별로 안 하고 파생 포지션 잡고 중장기 투자 매매할 때가 한 4, 5년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낮에 골프 치러 다녔어요. 왜? 굳이 장중 내내 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에는 경제적 자유, 공간적 자유, 시간적 자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인간관계적 자유가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얼굴 안 보고 모니터만 보면 돼요. 모니터에 보이지 않는 적들, 그거는 그야말로 내가 그 사람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보이지 않는 적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적들과 게임을 해서 내가 이기기만 하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돈을 버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으로 벌 수도 있고
연봉 급여자가 억대 연봉 급여자가 돼서 벌 수도 있고 부동산을 해서 벌 수도 있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 특히 노트북 하나면 다 해결되는 장점은 주식 투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아직 하지 않는 여러분에게도 주식 투자는 좋은 재테크 수단이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실하게 투자하고 있는 거. 자, 제가 지금 여태까지 동기부여의 흐름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동기부여가 왜 중요하다고요? 어려운 걸 할 때 중요한 거예요. 쉬운 거 할 땐 안 중요해요.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근데 주식 투자는 어렵다고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느끼잖아요. 어렵지 않은 이 방송을 들을 리가 없잖아요. 주식 투자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동기부여를 해야 돼요. 하기 싫은 거 하니까. 어려운 거 하니까. 왜 부자가 되고 싶은가? 각자는 다 다른 이유가 있겠죠. 저는 어렸을 때 느꼈던 거. 돈이 있어야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 수 있구나.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주식 투자를 하는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 중에 경제적 자유와 함께 공간적 자유, 시간적 자유, 바로 경제적 자유, 인간관계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주식 투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하게 투자하고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 수익률 또는 수익금이 목표였다면 지금처럼 열심히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럼 너는 목표가 뭔데?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 중에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 야, 내가 너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 못 봤다. 뭐 이렇게 인정받는 거. 왜? 제가 신림동에서 세무사 공부를 했었거든요. 1년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뭐 이거 방송 공개되는 방송이니까 만약에 저를 알고 있는 어떤 세무사가 거짓말하네 라고 한다면 거짓말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개된 방송에서 말을 한다는 건 정확히 1년 만에 세무사 시험 합격했어요.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제가 캐나다에 유학생을 한 2년 정도 하다가 돌아올 때였는데요. 5월 달쯤에 돌아왔던 것 같아요. 5월 달쯤? 6월 달쯤 돌아오면서 7월에 6월 아니면 7월인데 그때 여름방학 특집으로 신림동에서 뭐 세무사 1차 종합반 이런 게 개강이 되는데 캐나다에서 그 커리큘럼을 보고 저거 하면은 1차도 붙고 2차도 붙나고 그걸 가입을 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들어온 다음 날부터 거기를 나갔던 것 같아요. 시차 적응도 안 됐는데. 그래서 1차 종합반을 그때 3개월인가 4개월짜리 종합반을 가을까지 듣고 졸업할 때 졸업시험 1차 종합반 시험을 봤는데 제가 1등으로 장학금을 받고 졸업을 했습니다. 한 77점 받았는데요. 그리고 1차 시험 붙겠네. 동차 준비반 뭐 이런 것도 들어볼까? 그리고 겨울에 동차 준비반을 듣고요. 그 다음 해에 1차 시험 합격하고 동차 시험 합격했습니다. 저희 종합반의 학생이 100명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150명 정도. 150명 중에 그 1차 종합반 150명 중에 동차 합격을 했던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네, 다 공부 열심히 하려고 왔던 150명의 종합반 학생들 중에 1차와 2차를 그 다음 해에 동시에 붙었던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저 머리 별로 안 좋아요. 가능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는 그 당시에 주식 투자로 돈을 번 이후에 신림동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 시간이 정말 너무나 아까웠어요. 너무나. 정말 그 1년 동안 빨리 끝내야지 이걸 내가 어떻게 2, 3년을 해? 그런 마음이 굉장히 굴뚝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서실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독서실에 가장 늦게 나오는 걸 목표로 했었거든요. 합격의 목표가 아니라 신림동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세무사 수험생이 되려고 마음을 먹었고 독서실에 가장 일찍 들어가서 독서실에서 가장 일찍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합격이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주식 투자자인데 나 1년에 1억을 벌 거야. 1년에 10억을 벌 거야. 그러면 어떻게 운이 좋아서 1억 벌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자기 잘난 줄 안다고요. 역시 나는 똑똑해. 내년엔 20억 벌 거야. 또 운이 좋아서 20억 벌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패가망신할 수도 있어요. 악담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갑자기 부자가 됐죠. 성실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진 것 모두 다 다시 잃어버리게 되죠. 정말로 주식 투자에 성공하고 싶다면
정말로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나 얼마 벌어야지 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주식 투자자로서 정말 성실한 주식 투자자가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젊은 친구가 있다면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보다 더 나이가 많이 들으신 분들은 본인에게 도움이 안 되더라도 나중에 더 젊은이들에게 이런 사례로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 인생살이에서의 일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 그리고 해야 하는 일, 그리고 바로 잘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본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고 싶은 일 뭐가 있나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겠죠?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을 겁니다. 해야 하는 일은 뭐가 있나요?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일이에요. 그렇죠? 바로 해야 하는 일은 직업이에요, 직업. 잘하는 일은 뭔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특기나 적성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제가 이 세 가지 써놓은 일 중에 서로 다르면 그때부터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이 마침 일치를 했다. 그런데 잘하지 못해. 이거 얼마나 비극입니까?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이 일치됐는데 잘하는 일 잘하지 못해. 그러면 무슨 인생이에요? 무능한 인생이잖아요. 무능한 인생. 해야 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같아요. 직업인데 잘해.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네요. 그런데 하고 싶었던 건 아니야. 꿈을 잃은 인생이잖아요. 얼마나 무미건조해요. 잘하고 해야 되는 직업이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닌데. 얼마나 꿈을 잃은 무미건조한 일이에요. 또 하고 싶은 일과 잘하는 일이 같아. 근데 해야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직업으로 선택하지 못했으니까 돈벌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경제생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합쳐지는,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합쳐지는 그 단계가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어려서부터 하고 싶은 일이 주식 투자였습니다. 믿지 못하신다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죠. 근데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이곰놀이를 막 하면서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주식 투자해야 되는구나. 그 워렌 버핏 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주식에 관련된 책도 많이 보고 대학교 때 선배 중에 여의도에 취업한 선배가 있으면 그 여의도를 가면 가슴이 정말 쿵쾅쿵쾅 뛰었어요. 왜? 제 목표가 여의도에서 일하는 거였거든요. 저는 하고 싶은 일이 주식이었습니다. 해야 하는 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 하고 있죠? 주식 강의하고 있잖아요. 제 직업이죠? 제 직업입니다, 지금. 잘하는 일? 글쎄요. 그거는 제가 제 입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주신다면 저는 이 세 가지를 일치시킨 사람이 되겠네요. 그럼 저 세 가지를 어떻게 일치시킬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왜? 이 두 가지를 일치시키기는 좋아요. 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결국은 성실하게 훈련하고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혹시 젊은 분들이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 아직 직업을 선택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내가 과연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 하고 싶은 것을 직업으로 선택해도 되는지, 근데 그걸 내가 잘 하는지, 잘 못한다면 성실하게 잘하려고 노력하면 잘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가 어떻게 알아? 제가 겪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파트 3 21장 주식 투자자의 동기부여 편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